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가이드 챕터 2 품질 속성 2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승준입니다. 네, 챕터 2의 강의 목차는 품질 속성의 이해와 국제 표준 품질 속성, 그리고 품질 속성 시나리오 이해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은 첫 번째 목차인 품질 속성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속성의 이해는 크게 세 가지 품질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 품질 속성, 비즈니스 품질 속성, 아키텍처 품질 속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품질 속성의 이해 부분에서 이 F1카의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빠름, 스피드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럼 다음 차는 아반떼 요 차를 보고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느낌, 보편성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네, 차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벌써 슈퍼카로서의 어떤 성능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겠죠? 네, 이건 버스인데요. 네, 버스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대용량. 그리고 이 버스는 좀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그러한 느낌이 드시죠? 네. 이 차들을 보면은 결국 이 차를 설계한 설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차를 설계하는 설계자들은 이 차의 어떤 특성, 어떠한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차를 설계했는지 이 차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죠. F1카 같은 경우는 속도를 위해서 다른 기타 안전장치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속도, 경주를 위한 속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를 했을 겁니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슈퍼카로서의 성능 그리고 슈퍼카로서의 디자인적인 요소, 예를 들어 창문이 문이 위로 열린다든지 이런 형태의 디자인적인 요소와 슈퍼카로서의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포기했겠죠.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중적이고 보통의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성능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디자인면도 굉장히 화려하거나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중간적인 형태의 보편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차의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했겠죠. 그 옆에 이제 버스 같은 경우를 보면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게끔 이 차를 디자인을 했겠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탈 수 있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좀 고려를 했겠죠. 이 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차가 가져야 되는 특성과 속성이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시스템에도 이와 같은 특성과 속성이 있게 되고요. 그 특성과 속성은 각 소프트웨어 시스템마다 틀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그런 특성과 속성들을 소프트웨어에서 품질 속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품질 속성이라는 부분으로 향후에는 논의를 할 거고요. 품질 속성은 국제 표준이 있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따라서 정의된 상태로 명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특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품질 속성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꼭 품질 속성에 얽매여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네. 본인이 속성을 정의하고 본인에 맞게끔 그 속성에 맞게끔 잘 표현을 해 놓는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이 정의가 되겠죠. 이제 건축 분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두바이에 실제 있는 건물인데요. 불꽃을 형상화시킨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그런 아름다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건물의 이제 구현 난이도라고 할 수 있겠죠. 건축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건물을 보면 가다가 삐뚤어져 막 올라가고요. 중간중간 삐뚤어져 올라가고요. 끝으로 가면 뾰족해지면서 그 공간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건물이 가지는 속성과 특성인 아름다움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디자인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요. 가장 높게 짓기 위해서 다른 멋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기했죠. 이 건물은 그 공간의 효율성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한 디자인이죠.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건물이 가져야 되는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그 특성들을, 즉 이 건물에서 보이는 특성들 같은 것들을 품질 속성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속성은 크게 여러 국제 표준이라고 존재하고 있고요. 각각의 기업체라든지 각각의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SEI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런 품질 속성 모델이 되겠고요. 크게 세 가지의 속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 품질 속성, 두 번째 비즈니스 품질 속성, 세 번째 아키텍처 품질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품질 속성을 크게 아키텍처 품질 속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세 가지 개념적 무결성과 정확성과 안정성, 그리고 개발 용이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념적 무결성은 흔히 말해서 일관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확성과 안정성은 다 아시죠? 정확하고 완전해야 한다 라는 얘기고요. 개발 용이성은 두말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즉 이러한 특성들인 아키텍처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특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적인 영역에서 도출되는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속성은 개발자 여러분들이 정말 꼭 유의해서 이해해 하셔야 될 부분이, 비즈니스 품질 속성은 개발의 제약사항으로 거의 100% 다 반영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품질 속성을 미리 파악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제약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다시 엎어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일정 같은 경우, 일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일정을 무시하고 개발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시간에 쫓긴다거나 일정한 품질 수준을 맞추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속성들은 굉장히 제약사항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개발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나중에 흔히 말해서 삽질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시장적성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제품 출시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다른 기업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해서 선점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제약사항이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데드라인이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며칠까지 완료되어야 된다, 이런 제약사항이 될 수 있겠고요. 비용과 이익은 너무나 간단하죠.
얼마만큼의 비용, 여기서는 뭐 개발 인력이 될 수 있겠죠. 그 개발 인력 몇 명을 가지고 뭐 얼마만큼 기간 동안 어떤 비용이 투입해서 인건비를 얼만큼 들어가서 이 시스템 혹은 이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혹은 뭐 이 시스템 개발하는 목적이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거나 그냥 새로운 시장을 뚫는 그런 관점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스템 특성도 많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생명 주기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얼만큼 유지될 것이냐. 네. 그래서 얼만큼 계획된 뭐 1년짜리 프로젝트냐, 10년 동안 돌아가야 되는 프로젝트냐, 혹은 30년이 돌아가야 되는 프로젝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은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 파악하셔야 돼요. 뭐 국방부나 무기체계 같은 경우는 기본이 한번 뭐 세팅이 되면 기본 30년, 40년까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과 뭐 홈페이지,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홈페이지의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확실히 특성부터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메인 특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의료나 이런 국방이라든지 특정한 그 인증 체계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그들만의 인증 체계들 혹은 품질 체계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증이나 그 기준들 이런 거에 맞춰서 그 시장만이 그 타겟의 도메인 특성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특성들이 결국 시스템의 굉장한 제약사항으로 반영이 되게 되죠. 특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목적들이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규 발매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릴리즈를 뭐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추후 업데이트 버전들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발매할 것이다. 이런 일정에 따라서 첫 번째 버전은 이제 기본 기능만 릴리즈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추가 기능들을 릴리즈하는 형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일정들이 정해져 있다면은, 이게 전략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다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흔하게 제약사항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노후 시스템과의 통합이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주로 DB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 고객사에서 사용하던 특정 그 DB가 있는데 그 DB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그 DB를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 이게 뭐 노후 시스템의 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속성들은 개발의 제약사항으로 거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은 미리 개발 전에 최대한 파악을 하셔서 제약사항, 즉 내가 개발해야 될 소프트웨어 범위가 어느 정도고 어느 수준 안에서 개발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꼭 명확히 파악한 후에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즉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제약사항들,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제약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시스템에 1차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품질 속성, 시스템 품질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용성, 뭐 변경용이성, 성능 보완성, 사용 편의성, 시험용이성, 가장 대표적인 6가지 정도만 여기에는 정리를 해놨고요. 1차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시스템 품질 속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키텍처적인 기본적인 속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속성 그 다음에 시스템 영역에서 나오는 속성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요. 시스템 품질 속성은 이제 뭐 비즈니스 품질 속성과 아키텍처 품질 속성을
모두 포함해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제 품질 속성 같은 경우는 설계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만족시키는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설계에 아주 강력하게 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속성을 단어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잘 표현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에 가서 뒤에 가서 이제 품질 속성 시나리오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품질 속성을 품질 속성 시나리오로 명확히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교재에도 있듯이 시스템 품질 속성, 가용성, 병용성, 성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한번 참고해서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성, 시험용이성, 사용 편의성, 비즈니스 품질성은 시장 적시성, 비용과 이익, 프로젝트 생명주기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표 시장, 신규 발매 일정, 노후 시스템과의 통합, 그리고 개념적 무결성, 정확성, 완전성, 개발 용이성 이렇게 있죠.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품질 속성 모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소개드렸던 SEI라는 그런 연구소에서 가장 심플하게 개념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모델이라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국제 표준으로서 존재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품질 속성 모델인데 그 중에 9126이 가장 최초에 만들어졌고 가장 널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9126이 개편되고 추가되면서 이제 25000 시리즈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116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최근에 25000 시리즈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16은 품질 특성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을 주 속성으로 보고 주 속성 밑에 이제 여러 가지의 부속성들을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기능성에서는 기능 적합성, 기능 정확성, 상호 운영성, 보안성, 기능 적합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뢰성도 밑으로 하부의 속성들로 품질 속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관점의 어떤 관점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어요. 최근에 사용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용자 관점의 품질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새롭게 정의된 25000 시리즈는 사용자 관점의 품질 특성을 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의 효과성, 효율성, 만족성, 위험으로부터 자유, 연관 범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메인 특성 밑에 이제 세부 특성들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품질 특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품 관점의 품질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다시 했죠. 새롭게 개정되면서 그래서 기능적 합성, 실행 효율성, 호환성, 그리고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이런 식으로 제품 관점의 품질 특성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안성에 최근 이슈가 많죠. 이슈 같은 경우에 보안성에 같은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 책임성, 인증성 이런 것들로 세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잘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표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도메인 특성에 따라서
도메인마다 가지는 특성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혹은 여기에 있지 않아도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특성적으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특성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 없다고 해서 뭐 고려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로 하면 안 되고요. 본인들이 직접 사용할 특성들을 정의하시고 그 정의에 맞게끔 단어를 붙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품질 소품 시나리오 형태로 뒤에 나오겠지만 시나리오 형태로 정의하셔서 혹은 그 특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서 네오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굳이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런 국제 표준이 있기 때문에 이 품질 속성에 대해서 표준을 이용해서 얘기하시면 좋다라는 형태로만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있는 형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본인들의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만 적용되는 속성들에 대한 정의를 하시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품질 속성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